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은 뱅에돔 초보조사님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해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포치 목줄지를 이제 쓰지 않고 일반 가장 뱅에돔의 기본적인 기준채비, 보통 제로치 기본채비라고 그러는데, 뱅에돔 기본채비만 가지고 이제 낚시를 보통 하다 보니까 이제 저와 유사한 채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매니아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죠. 물론 이제 목줄치 발포치를 써서 가벼운 밑밥을 써서 피어오르기 위해서 잡는 게 뱅에돔 낚시의 기본 틀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실제로 현장 가서 낚시를 해보면 목줄치 발포치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어서 잡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핀다 한들 씨알들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죠. 어떤 날은 목줄치 발포치만 가지고도 굵은 씨알을 마리수로 잡은 날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15에서 한 22, 3 정도 그런 애들이 피어서 잡는 게 대다수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장타 쳐서 그나마 조금 내리면 20 초반에서 중반도 몇 마리씩은 나옵니다만은 대다수가 못 미치죠. 그렇게. 이제 5월이 넘어가면서 장마철, 또 장마철 끝나면 또 다시 한번 피크가 오는데, 그때는 목줄치 발포치는 정말 깻잎들입니다. 작죠. 마리수는 많이 몹니다만 쓸만한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가 했던 그런 기본 채비로 많이들 돌아가시거나 또 그때 당시 이제 배우기도 하는데, 이제 요 근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로치 기본 채비를 가지고 미끼와 밑밥과 그 다음에 채비의 바늘의 변화를 조금씩 또 줍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뱅에돔 바늘, 제가 이제 빵가루는 3호, 크릴 쓸 경우에는 5호, 빵가루 쓸 때는 무뽕돌, 크릴 쓸 때는 뽕돌 1개 내지 2개 정도 분납을 하거나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가서 지금 여기 영상에도 보이다시피 뱅에돔 바늘, 일반 바늘, 그 다음에 뱅에돔 바늘인데도 링이 있는 링 바늘, 예전에 우리 작년에 학꽁치 재미 많이 봤죠. 링 바늘로 똑같습니다. 뱅에돔이나 모든 바늘도 링으로 된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일단은 묶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묶는 게 물론 묶어서 나오는 일반 조구사 제품도 있는데 그건 너무 가성비가 없고요. 그래서 링 바늘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3호 바늘이든 5호 바늘이든 우리 도래 묶듯이 묶으면 되니까요. 이게 일단 편합니다. 그 다음에 빵가루나 크릴을 달면 크릴을 달 때는 뽕돌을 달아서 채비각이 편하게 또 유지가 되고, 링 바늘이지만 그 다음에 경단을 달면 뭐 그건 더할 날 없이 똑같이 편하게 유지가 됩니다. 각도가. 그래서 이 링 바늘도 제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뱅에돔과 긴꼬리는 어차피 경단은 필요합니다. 그게 초록색으로 만든 경단인지 뱅에돔 같이 크릴 경단 같은 걸로 넣을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현장에 맞게 구비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 바늘보다는 스프링이 달려있는 스프링 바늘이 훨씬 더 빠릅니다. 효과적으로.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스프링 바늘은 꼬리와 머리를 떼우고 크릴을 끼우고 거기에 우리가 경단 달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해서 크릴을 감싸서 송편처럼 감싸서 캐스팅을 하면 그 캐스팅한 거리에는 밑밥을 안 쳐도 내려가면서 이 뭉친 점도에 따라서 잘 풀리면서 목줄이 3m면 3m 펴지면서 풀린 미끼하고 같이 동조가 되면서 내려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점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긴 꼬리도 그렇고 뱅에돔도 그렇지만 차후에 감성돔 겨울이나 가을에도 똑같이 스프링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경단 속에가 크릴이나 또 숨어 있죠. 그래서 경단이 잡어들이 몇 번 건드려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잡어층을 뚫고 내려가는 데는 도움이 되고, 또 뜯기지 않다 하더라도 경단 자체가 그대로 바닥에 내려가서 서서히 풀리면, 다 풀리고 나면 크릴이 나타나서 입질을 또 2차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프링 바늘을 활용을 하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편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이제 제가 그 긴 꼬리나 네만의 뱅에돔을 일반 제로째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단 궁금증, 제로 채비의 기준 채비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좀 알려달라.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링 바늘이나 스프링 링 바늘을 그 기준 채비에 어떻게 적용해서
조금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좀 알려달라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런 부분이 아마 다들 뱅에돔 초보조사님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안 해보셨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준 채비를 가지고 링바늘이나 스프링 링바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의 엄청난 효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채비를 가지고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니까 들어가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빵가루를 쓰실 때는 3호, 그 다음에 미끼를 크릴이나 홍개비 같은 거 쓸 경우에는 5호 이렇게 하다가 빵가루 썼는데 삼킨다 그러면 5호로 바로 가도 됩니다. 제가 4호를 뺀 이유는 별 의미가 크게 없더라. 해보니까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구분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는 3호와 5호 한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반 바늘, 뱅에돔 바늘 3호하고 똑같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그 다음에 5호도 일반 뱅에돔 바늘 5호하고 똑같죠. 크기가 똑같습니다. 단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늘 묶기가 훨씬 쉽죠. 바늘 기가 없고 링 안에가 고리가 되다 보니까 2겹 정도로 묶으니까 우리 도래 묶듯이 훨씬 더 매듭도 강하고 고기가 치고 내려갈 때도 터지는 부분도 적고요. 그래서 링 바늘을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링 바늘에 스프링을 꼽으면 스프링 링 바늘이 되는 겁니다. 자, 크기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3호 바늘인데 작습니다. 크기는 같습니다. 단지 스프링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자, 일반 경단 낚시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크릴 낚시 할 경우에는 3호, 5호를 경단은 3호, 크릴은 5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잡어가 많다. 근데 잡어를 많은데 수심층만 확보하고 내려가면 입질이 온다 할 때는 이런 바늘로 하기에는 힘이 들죠. 아무리 밑밥을 분리를 하고 하더라도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경단만 별도로 뭉치더라도 이 스프링에 경단이 붙어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입질할 정도로. 그리고 고기들이 툭툭 치고 내려가더라도 경단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이 바늘 뒤쪽부터는 스프링이 많이 붙어 있어서 3m든 5m든 뚫고 내려가고 남은 쪽에 입질을 받는 그런 거고요. 자, 일반적인 링 바늘은 우리가 일반 바늘하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지 바늘 고리가 있어서 바늘 매듭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링 바늘을 추천드리고, 자, 잡어층이 많고 수심층만 내려가면은 입질 받는다고 보장이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바늘보다는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있는 링 바늘이 훨씬 더 입질이 빠릅니다. 잡어층을 당연히 뚫고 가고 그 잡어층을 뚫고 입질하는 수심층에 도달하게 되면 미끼가 살아있으면 뱅에돔이든 긴꼬리든 감성돔이든 무조건 뭡니다. 자, 스프링이 달려있어 입질이 예민하는데 입질이 들어오다가 뱉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그냥 기우에 불과합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사용을 해보니까 긴꼬리든 일반 뱅에돔이든 입질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조금 긴 꼬리라든지 조금 큰 애들 노릴 때, 자, 긴 꼬리는 내만 긴 꼬리는 스프링 바늘 5호, 그 다음에 원도콩 긴 꼬리는 스프링 바늘 9호 딱 좋습니다. 감성돔 바늘 3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그 다음에 감성돔 옥수수 한두 알 깨우고 경단 씌울 때도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겨울에 대물 넘어가면 아까 그 쭉 봤듯이 15도 있고 11호도 있고 13호도 있고 하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뱅에돔 기본 채비에 스프링 바늘을 장착한 그러한 채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본적인 채비입니다. 이게 뱅에돔의 기본적인 채비. 자, 위에 나비매듭, 자, 제로찌, 조수고무, 직결 쭉 있고, 자, 바늘. 자, 여기에 이제 크릴을 넣고 하는 부분인데, 자, 크릴은 자, 냉동고에서 바로 꺼내 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소리가 차네요. 자, 일반적으로 일반 뱅에돔은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크릴이 입질이 빠릅니다.
물론 얘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긴 꼬리 써도 됩니다. 되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그 크릴도 선호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질이 잘 닿는 색깔, 뭐 고기들이 색상을 파악하느냐 하지만 파악을 합니다. 감성돔은 약간 옐로우 색깔 계통, 뱅에돔은 이제 습성이죠. 먹이 먹는, 자기들이 먹는 습성이 거의 다 이런 것 아닙니까? 파래, 김, 뭐 미역, 청각, 뭐 이런 것들을 뜯어 먹는데 다들 이렇게 녹조류입니다. 그래서 색상이 이런 거고, 그래서 빵가루도 이런 쪽이 잘 통하고요. 빵가루도 흰색 빵가루, 빨간색 빵가루, 노란색 빵가루, 초록색 빵가루 다 테스트 됐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입질이 빠르고 많은 것들이 초록색이더라.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초록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학습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고요. 내만 뱅에돔은 어디를 가든 초록색이 제일 왕성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크릴도 일반 뱅에돔은 이렇게 초록 숙성 크릴에서 숙성이 되면서 냉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냉동에서 지금 바로 뺀 건데, 자, 빼서 바로 바늘에 꼽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육질이 좀 단단하죠. 일반 크릴보다는. 그래서 오래 버티는 겁니다. 잡어들이 바늘에서 한번 툭툭 튀어도 오래 버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자, 머리 떼고, 자, 머리 떼고, 자, 그 다음에 꼬리 떼고, 머리 떼고, 꼬리 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자, 넣는 방법은 크릴 꼽듯이 스프링을 이렇게 귀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꼽다 보면 충분히 올라가는 거죠. 그 놓으면 스프링이 바늘 다시 크릴을 약간 이렇게 밉니다. 그래서 이늘 쪽에가 걸려서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크릴을 꼽으면, 자, 이만큼만 딱 떼서 크릴 자르면 됩니다. 뭐 쪽가위로 잘라서 하셔도 되고, 편하게.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몸통만 이렇게 예쁘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핑크색에 빨간색이 어울리고,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뱅에돔 점도를 맞추는 그 경단, 그 경단을 그대로 위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긴 꼬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긴 꼬리용으로 다시 또 만들어 놨습니다. 색깔도 참 예쁘죠. 자, 긴 꼬리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핑크 크릴. 물론 이제 색상이나 향이나 약간 핑크 크릴과, 그 다음에 뱅에돔 일반 초록 크릴은 조금 틀립니다. 이제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만든 부분은, 긴 꼬리, 그 다음에 감성돔, 학꽁치, 뭐 참돔, 이런 쪽에 일반 뱅에돔의 이렇게 초록 미역이나 토시나 좋아하는 이 어종을 뺀 나머지 모든 어종들은 이 핑크 크릴이, 숙성 크릴이 훨씬 더 빠르고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거 있고, 한 케이스에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충분히 담았고 받아서 바로 냉동시키면 됩니다. 낚시를 평상시 그냥 일반 낚시, 일반 바늘 가지고 낚시를 하십시오. 크릴도 긴 꼬리 낚시 하다가 도저히 잡어층이 많아서 뚫기가 힘들다.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스프링 바늘로 바꿔보라는 얘기죠. 바꿔서 일반 뱅에돔 같은 낚시를 갔으면은 초록 크릴을 하나 가져가서 아마 대체 미끼가 크릴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씨알을 올릴 때도 크릴이 필요할 거고요. 자, 그때 여기에 이렇게 일반 뱅에돔이면 초록 크릴에 그 다음에 우리 평상시 쓰던 뱅에돔 빵가루가 다 초록색이니까 거기를 점도 맞춰서 깊이 내릴 것 같아서 오래 머무르게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점도를 딱딱하게 해서 뭉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풀리면서 서서히 풀리면서 내려가면서 한 5m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풀리는 점도를 그렇게 맞추면 되죠. 치대는 정도를. 그건 제가 설명을 잘 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긴 꼬리 낚시를 처음부터 바로 하는데 던지자마자 크릴이 막 사라지고 10번 이상 해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자, 그러면은 바늘을 과감하게 스프링 바늘로 바꾸십시오. 바꾸고 똑같이 얘를 이렇게 채우고요. 얘를 똑같이 크릴로 채우고 경단을 가져갔을 겁니다. 아마 없으면 초록색 경단이라도 뭉쳐서 단단하게 해서 내리십시오. 내리면 얘들 내려가면서 빨리 풀리게 해서 입질을 받든지 똑같이 5m, 6m, 7m, 8m, 9m 내려가면서 경단이 살아있고 거기에서 조금씩 풀리면서 입질을 받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맞게 그 수심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심에 맞게 미끼를 점도를 어떻게 풀릴 것인지 내려가서 풀리게 할 것인지를 현장에 맞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크릴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긴 꼬리 낚시 갈 경우에는 우리가 그 초록색 빵가루 색깔 변하는 거 말고 흰 빵가루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죠? 그거를 한 주먹으로 경단을 단단하게 뭉쳐서 점도를 몽실몽실하게 해서 내리든지, 아니면 점도를 조금 강하게 가져가서 얘만 감싸서 크릴로 내리든지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 미끼는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 바늘과 스프링 링 바늘, 그 다음에 미끼도 초록 크릴과 그 다음에 핑크 숙성 크릴, 자,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어떠한 어종이든 다 준비가 되죠. 바늘 준비되고 미끼 크릴 준비되고, 자,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비를 잠깐 보죠. 자, 일반적인 가장 뱅에돔 낚시의 제로치 채비의 기본 채비입니다. 간격은 제가 영상에 보기 조금 한 화면에 다 나오게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쪽이, 자, 나비 매듭, 뭐 나로호도 매듭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냥 나비 매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좋은 명칭이 있으니까 나비 매듭. 자, 채비가 내려가면서 나비 매듭에 이렇게 탁 걸리면서 반유동이 되는 거고요. 더 이상 깊이 내려가지 못하게끔 또는 수심 조절하게끔 할 수 있는, 자, 그런 역할입니다. 자, 이 나비 매듭은 역할은 그런 거고, 매듭법을 잘 해야 됩니다. 매듭법을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찌 쪽에, 찌의 윗면에 이렇게 닿아서 경사가 더 이상 이 각도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럼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나비 매듭의 경사 각도를 잘 보시고, 묶는 법만 잘 보시면 이게 쉽습니다. 자, 나비 매듭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처음에는 전유동으로 해야죠. 그래서 찌를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자, 찌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나비 매듭을 밑으로 빼죠. 이렇게. 자, 빠졌죠. 자, 얘를 조수고무 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자, 조수고무 쪽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나비 매듭이, 조수고무에 나비 매듭이 붙어 있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전유동을 합니다. 자, 목줄은 원줄과 이렇게 직결을 했습니다. 직결을 하고, 자, 소형 도리를 써도 됩니다. 뭐 경단 크기 조절하는 거니까 그렇게 써도 되고요. 자, 일반 바늘을 쓰지 않고, 자, 스프링 링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목줄 길이를 내가 3m 줬는데 3m가 다 내려가서 채비가 정렬이 되면 이 구멍지 밑으로 이렇게 해서 붙습니다. 조수고무가 이렇게 밑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비가 밑으로 다 정렬이 됐다는 얘기죠. 조수고무 밑으로 바늘이고 경단이. 자, 그리고 단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입질이 오면 얘가 확 가죠. 어느 한쪽으로. 목줄이 3m면 3m에서 물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계속 반복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또 이용하는 게 이제 이거죠. 자, 나비 매듭을 이제 다시 위로 올립니다. 쭉 위로 올려서, 자, 찌를 통과를 이렇게 시켜버리고요. 자, 시키면은, 자, 이렇게 찌 위로 올라오죠. 자, 찌로 올라오고 목줄이 3m니까 얘는 처음부터 바로 찌와 조수고무와 나비 매듭이 거의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너무 붙이는 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 한 10cm에서 30cm 정도만 이렇게 띕니다. 요렇게. 채비가 요렇게 내려가다가 입질 받으면 확 내려가겠죠. 예, 그때 나비 매듭이 통과되면서 얘를 끌고 내려가는 게 더 경쾌해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전유동으로 밑으로 조수고무로 밑에서 붙여서 하다가 입질이 일정한 수심에서 3회 이상 계속 들어온다. 자, 그럴 때는, 자, 위로 올려서 얘를 반유동처럼 역할을 하고 더 이상 깊이 내릴 필요 없으니까 그 똑같은 수심으로 맞춰서, 자, 목줄이 3m면 이렇게 같이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안 움직이게. 자, 그러한 역할로 이 나비 매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수고무와 이 직결 부위의 거리는 개인마다 틀립니다. 이 정도 5cm 띄우고 하신 분도 있고, 뭐 한 10cm 정도 띄시고 하신 분도 있고, 다 틀립니다. 보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 조수고무가 사용을 새 거로 바로 했을 때는 조금 빡빡해서 이게 밀리는 현상이 좀 적은데, 본인들이 사용하는 채비를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자꾸 처음에 이렇게 한 10cm를 벌려놨는데, 몇 번 캐스팅하고 뭐 자버를 올리든 뱅에돔을 올리든 조수고무가 자꾸 직결 부위 쪽으로 내려오는 걸 눈으로 보입니다. 그 이제 위로 올렸다가 또 캐스팅하고 또 하다 보면 자꾸 내려오고 그럴 때는 이게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밀린다는 얘기죠. 고무를 빼고 이거를 한 바퀴, 두 바퀴 정도를 감고 조수고무를 다시 이렇게 내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꽂게 되면 밀리는 현상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했고, 하니 참조 좀 해주시고요. 자, 팔자 직결 매듭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전차 매듭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이 시간 낭비입니다. 줄 낭비고. 뱅에돔은 팔자 매듭보다 강한 매듭이 없습니다. 무조건 팔자 매듭. 스프링 바늘의 링에 이 매듭은 구멍이 작아서, 바늘이 작아서 매듭하기 힘들어서 링 바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채비 터짐이 조금 기 있는 바늘보다 한 15에서 20% 정도가 줄어듭니다. 단지 이제 각도를 이렇게 바늘이 잘 이렇게 하늘 쪽으로 향하게, 그래야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 먹기가 편하죠.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바늘을 뒤쪽으로, 뒤에서 안으로 해서 바늘이 이렇게 이 각도가 돼야 조금은 바늘이 이렇게 항상 각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 매듭을 하는데 본인들이 편한 매듭을 분명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편한 직진성이 없으면 다시 묶으십시오. 자, 제가 한번 여기를 훑어내겠습니다. 자, 매듭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바늘의 매듭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입질도 한 70% 이상이 떨어집니다. 뱅에돔든 긴꼬리든 먹기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매듭을 했는데 여기가 뭔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직진성이 깨끗하게. 뱅에돔이든 긴꼬리든 고기들이 와가서, 더군다나 날씨 좋은 날은 여기가 빛이 반짝하고 보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짝하고 보입니다. 절대 입질 안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건 없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제로찌, 제로찌의 나비 매듭, 그 다음에 조수고무, 직결, 그 다음에 바늘, 이것만 가지고도 뱅에돔 낚시는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네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자를 잠깐 벗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름 낚시 모자인데 쇼핑몰에 지금 올려져 있으니까 자, 구매해 주시고, 이렇게 흔들어만 줘도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머리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뭐 쿠팡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봐도 이 정도 퀄리티의, 그 다음에 이 긴 체형의 낚시꾼 모자는 이렇게 길어야 됩니다. 긴 체형에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소비자 가격이 10,000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흰색, 검정색 그렇게 쇼핑몰에 올라져 있으니까 품절 되기 전에 하나씩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갯바위에서 이러한 채비를 똑같이 해서 영상으로 큰 씨알로 마리수로 골라서 잡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